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요, 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의 단타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3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은 58포인트 정도 상승한 플러스 1.23%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4,800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게 약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그리고 다우존스는 395포인트 정도 상승한 플러스 1.0%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55포인트 정도 상승한 플러스 1.70%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기술주의 중심인 나스닥도 15,310.97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69포인트 정도 상승한 플러스 4.02%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반도체 상승을 좀 견인했었고요. 천연가스는 반면에 이거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한 6.60%까지 급락세를 좀 보였었고요. 더불어서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70%로 배럴당 73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비트코인은 강보합권으로 플러스 0.29%로 4만 2천 달러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포지수, 빅스지수는 자, 보면은 윗꼬리로 영망치형으로 쭉 급등세를 그래도 처음에 장 초반에 좀 보였다가 후반 들어서 영망치형으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상승분을 다 토해내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금값은 좀 상승을 했는데요. 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플러스 0.50%로 트로이 온스당 0.5% 오른 2031.80달러에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도 20포인트 정도 상승한 플러스 1.08%로 한 3거래일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더불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마이너스 0.38% 정도 한 4.1% 정도를 기록세를 보여주고 있고 정책 금리에 좀 민감한 2년물은 한 5.1bp 정도 오른 4.4%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는요. 약보합권으로 마이너스 0.27%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횡보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경제 지표는 1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었는데 자, 전월 12월 달에 3.1%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2.9%가 기록하면서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치가 3.1%였는데 예상치보다 더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이게 2020년도 12월 달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장 초반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1월 소비자 기대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전월이 12월 달이 67.4였는데 75.9로 더 증가세를 보여서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그런 둔화될 것 같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소비자 기대 지수는 경제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건데 야 소비가 늘어나겠는데라는 그런 기대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전망이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되는 그런 경기 흐름 때문에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자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셧다운 위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고조됐었었는데 이게 3월 달까지 다시 한번 좀 연장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폭을 좀 견인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어요.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있었었는데요. 자, 먼저 라파엘 보스틱 총재인데요. 비둘기파로 불리고 있고 투표권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활동으로 진전을 반영해 기준금리 정상화 시점을 기존 올해 4분기에서 3분기로 좀 앞당겼다. 인플레이션 둔화나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이나 경제활동으로 조합되는 황금길이 몇 달 전부터 대부분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좀 시사를 한다. 경제지표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더욱더 축적한다면은 통화정책이 정상화 시점을 3분기보다 더 앞당기는 것을 옹호할 만큼 편안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고요. 더불어서 굴스비 총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 먼저 비둘기파하고 투표권이 없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진전만 보인다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이 같은 결정 전까지는 연준이 더 많은 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상보다 빠른 놀라운 진전을 좀 이룬다면은 통화 정책에 제한되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기 전에 장담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다음 주 PC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데이터가 통화 정책 방향성을 정한다. 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PC는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중요하게 볼 게 목요일 날 GDP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랑 그리고 PC 이 두 개가 금요일 날 목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월화수는 오름세가 보여도 목금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좀 내를 불안감에 좀 토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일리 총재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비둘기파적이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플레이션 승리를 선언하기 너무 일러 2%를 향하고 있다는 정책 금리를 조정할 만한 더 많은 증거가 좀 필요하고,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시장 분위기 생각은 좀 시기상조다. 노동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조기 신호도 정책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약화된 경제의 초기 신호로 연체율 상승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둘기파 인물들이 다 나와서 아직 좀 시기상조, 이르다,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 그나마 그나마 보스틱이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겼다는 그런 얘기랑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는 불수비가 다음 주에 PC랑 GDP 이런 쪽을 좀 집중해야 된다. 좀 현실적으로 좀 브리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경제 지표인데 실적 발표인데요. 자, 보면요. 한 매일매일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매일매일 한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치 얘기인데요.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너 사퇴해라 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에서 나를 좀 선택을 했으니까 국민을 보고 앞으로 할 일을 좀 더 난 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고 이렇게 사퇴를 요구한 이유가 김여사 리스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검을 빨리 해라. 한동훈도 뭐하냐. 특검해라. 라고 그런 압박을 자꾸 민주당 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 사퇴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지난주 지지율은 동결이에요. 36%로 좀 동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ME 그룹 페드워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31일 날 FOMC가 열리는데 이때는 동결할 것으로 다음 주죠. 동결할 것이 거의 확정이고요. 기정 확정이고 3월 달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55.7%였는데 자, 52.9%로 감소하면서 지금 3월 달에도 한 차례 더 동결할 것이 좀 우세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한 차례 내리고 그리고 나서 두 차례 내리고 세 차례 내리고 다시 한번 11월 달에 내리고 나서 동결할 것으로 또 전망이 좀 내비치고 있어서 좀 올라갔죠. 원래는 375bp에서 400bp가 이번 연도 최종 금리였는데 400bp에서 425bp로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의 인하가 조기 좀 많이 한 7번, 7회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400에서 425bp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주가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였고요. 뒤이어서 뭐 유틸리티라든지 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약세를 좀 보였어요. 여기를 빼고 소비라든지 헬스케어, 유틸리티를 제외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다 죄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넷플릭스가 좀 빠졌고요. 나머지는 뭐 다 올랐네요. 예,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포드차가 한 악재가 나왔는데도 좀 올랐어요. 전기 트럭의 전기 트럭인 라이트닝을 생산을 좀 축소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었는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2%, 애플도 플러스 1.55%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애플이 좀 올랐던 이유는 애플의 시장 전망이 좀 올라가서 그래요.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1%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늘 좀 올랐는데 4% 플러스 4%나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도 오늘 2% 정도, 알파벳도 한 2% 정도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 메타도 플러스 2%까지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요. 기술주들이 좀 눈에 띄게 급등세가 좀 나왔던 것 같고, 반도체 쪽이 인텔도 3%, 퀄컴도 4%, AMD도 7%, 브로드컴도 한 6% 정도로 올라서 반도체 쪽의 상승이 눈에 띄게 좀 보이고 있고요. 금융 쪽도 JP모건도 2%, 버크셔도 한 1.27%, 다 금융권도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였는데 후반 들어서 강보합권으로 지수 상승 여파로 좀 상승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쪽이 올랐던 이유가 전일 대만의 TSMC가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스타트를 좀 끊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올랐었죠. 이게 TSMC 여파로 더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AI의 챗봇의 아버지죠. 샘 알트먼이 AI 칩 부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반도체 네트워크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AI를 만드는데 반도체 칩, AI 칩이 좀 부족해서 후보로 인텔이나 혹은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이 좀 후보로 나온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좀 요청하는 거라서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한 번 더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웰킵스 하이텍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제주반도체, 퀄리터스 반도체, 덕산테크 반도체만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한 3일인가 4일인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단타에서 반도체만 지금 4일 연속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샘 올트먼이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 때문에 AI나 기술주, 챗봇이나 이런 쪽이 한 번 더 또 튈 수가 있기 때문에요. AI나 챗봇 관련주, 기술주 중심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블룸버그가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주말 사이에요. 자, 보면요. 자,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에 리튬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한국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리튬 양극재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덧붙였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와 칠레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SK온도 칠레를 예시주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있죠. 리튬은 뭐 전기차라든지 휴대폰, 노트북 이런 쪽에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엔,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화학이나 거론된 LG화학이나 SK온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리튬 관련주도 수혜를 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리튬 포어스라든지 강원에너지 혹은 뭐 MDS 테크라든지 비츠로스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 남겨주시면은 문의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할게요.